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리조트 영업과 백화점 영업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끝내고 오늘은 제 18편 상가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가와 드림 카페인데 제가 지금 애견 카페, 애견샵을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끼리 상가를 했던 때가 이제 2000년 되니까 한 20년 가까이 돼서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또 하게 되네요. 상가 영업을. 코끼리 상가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 프라자에서 니키 인형을 판매하고 있다가 신학기가 되니까 가방 파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헬로키티 가방을 동대문에서 떼다가 팔았어요. 근데 정말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 다른 가방 브랜드보다 가격이 비쌌는데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헬로키티 소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 프라자에 헬로키티 의류 전문점은 들어와 있어도 소품이나 이런 액세서리 하는 업체들은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니저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품을 어느 정도 이제 갖다 놓고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친등, 저금통 뭐 이런 류를 팔았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직원이 굉장히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의 물건을 다 싸가고 있다고. 왜? 그러니까 헬로키티가 가짜라는 신고를 받아서 들이닥친 거죠. 제가 불안하게 가보니까 가방을 제외한 다른 소품들을 다 경찰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는 분당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받게 됐어요. 경찰관이 이제 가짜 헬로키티를 얼마나 많이 팔았냐. 열흘 정도 팔았다. 근데 저는 진짜 가짜인지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동대문에 밀레오라나 두타 이런 데에서 도매상에서 사왔는데 그쪽 사장님도 이거 진짜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진짜인 줄만 알았다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가방은 진품이 맞는데 소품은 거의 다 가짜다. 그러니까 매출이 제가 열흘 동안 판 매출이 뭐 100만 원도 안 넘고 그리고 초범이고 그리고 뭐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벌금 조금 내면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장사할 때는 그런 거를 잘 알아보고 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딱 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조서받던 그분은 어떤 사장님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헬로키티 시계하고 손목 시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팔던 사장님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 조서를 받다 갑자기 이제 나를 보더니 저한테 시계를 공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장님이 나보러 동대문에 갈 일이 있냐 그래서 갈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줄 테니 어디 가서 뭐 탁상 시계 몇 개 하고 몇십 개 하고 손목 시계 몇십 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신부름판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나는 신부름밖에 안 했다. 저 사람이 날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경찰관은 저에 대한 태도가 틀려지더라고요. 당신이 공급책이구만. 이거 아주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조수를 좀 더 심하게 쓰더라고요. 저는 항변을 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상표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100만 원을 냈죠. 그런 사고를 딱 치니까 삼성플라자에서는 저는 퇴점이 됐죠. 니키 매장도 퇴점이 되고 다 퇴점되고 저를 위해 애써 줬었던 그 김대리님은 이제 좌천이 된 거죠. 그리고 헬로키티 본사에 전화를 저도 해서 사과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더니 부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잘못하는 건 아는데 내가 왜 부장님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장이 좋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려 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법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벌금 100만 원 맞고 퇴점이 돼가지고 그 남은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헬로키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동네 이제 지나가다가 자주 가는 이제 상가가 있었어요. 코끼리 상가라고. 거기에 가서 봤더니 이제 여러 군데 상가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근데 정상적인 상가가 아니었었어요. 문도 없고 우리 그 어떤 상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근거 놓고 이렇게 파티션 쳐가지고 하는 그런 매대에서 하는 상가 있죠. 거기를 그냥 들어간 거죠.
그 주인하고 아주머니를 만났더니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4평도 안 되는 공간을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서 은행 이자료도 못 낸다는 거예요. 자기 노후 자금을 여기다서 쏟아부었는데 장사 잘 돼서 나중에 보증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안 되는 거기에 곳곳에 빈 상가가 많았어요. 그 코끼리 상가 내에는 빈 점포가. 근데 저도 거기서 가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상가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점에 있는 업주들이 자세가 영 아니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뭐 몇몇 업체는 그냥 검은 시장 둘러치고 가니까 상가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었어요. 둘째는 단합이 안 돼요. 상가 번영에서 그 상가 회장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고 막 이렇게 써먹어가지고 상가에 뭐 홍보나 뭐 전단지 광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입점한 업주하고 상가 번영회 회장 측들하고 맨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상가에 있는 점주분들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불친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상가에서 한 5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돌고래 상가라는 상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잘 돼요. 거리 차이도 별로 안 되는데 그것은 매장문을 정시에 못 열면 벌금을 부과해요. 그 돈은 이제 상가 번영의 기금으로 이제 쓰이고 한 달에 2번 정기 휴일에만 놓을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그 번영에는 회계 감사를 철저하게 받고 매장들끼리 이제 품목을 침범하면 안 되는 그런 규율도 만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단지 광고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잘 되는 상가에 들어가고 싶죠. 근데 그런 상가는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임대료가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저도 뭐 코끼리 상가에 재고 털려고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으니 뭐 잘 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얼마 후에 헬로키티 가짜 시계 팔던 그 사장도 그 코끼리 상가라는 데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앞으로 오래간만이냐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벌금 냈냐고. 100만 원 냈다고. 나는 50만 원 냈는데 그냥 주워 패고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몸통을 불면 자기는 더 이상 거기서 공부를 받지 못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때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의 살아가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든지 상관없는 그런 마인드로 사업하시냐고. 그랬더니 슬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다시는 뭘 하고 싶지가 않죠. 그 이후로 그 사장님은 그냥 뭐 하자 그래도 피하고 그냥 상대를 안 했었어요. 하여튼 그 코끼리 상가에서는 3개월밖에 장사를 못하고 저도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상가 번영의 사람들하고 점주들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싸우고 주먹 다지고 뺨 때리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저조차도 물건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퇴점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상가에서 이제 영업을 했던 게 그렇게 코끼리 상가에서 저의 헬로키티 제품을 팔았던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카페를 연구했었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친구가 5년 동안 저를 아메이 하자고 쫓아다닌 거예요. 야, 진짜 찔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강의 들어주고 그만두자. 강의를 갔다가 서서히 저희도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의에.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까지 한 번 1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돈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메이 하시는 다단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녁에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각했죠. 나도 회원수가 많으니까 여기 근처 강의장 근처에다 카페를 차리면 이분들이 나한테 와서 해서 커피를 마시고 뭐 그럴 것이다. 식사를 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적당한 자리를 찾았어요. 1층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 원짜리 이제 매장을 계약을 했어요. 테이블 한 5개 정도 이제 나오는데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제가 1,500만 원, 저 밑에 회원이었던 여자 사장님하고 3천을 들여서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뭐 2천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00만 원은 제품 사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실 신천역 주변에 그 정도로 싸고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었죠.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하루에 매출 30만 원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재료비 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 기타 뭐 공과금 내고 나면 뭐 500만 원 정도가 남죠. 그러면 그 여자 사장님하고 저하고 반반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저 낮에는 각자 할 일 하고 밤에 좀 카페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었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메이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아메이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장인의 주부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쓸 돈이. 돈이 없으니까 다단계나 네트워크를 하러 나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저녁 식사 뭐 5,000원, 7,000원짜리 한 다음에 3,000원, 뭐 4,000원짜리 제 커피를 마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카페로 오면 한 7, 8명 그룹 뭐 이렇게 오면 커피 2-3잔 시키고 3-4시간을 회의하고 얘기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 다단계 안 하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아는 척하고 아메 하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손님이 올 리가 없잖아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제 밑에 그 회원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어떤 사장님 와서 잠을 자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먹을 거 갖고서 먹고 가는 사람, 뭐 하여튼 장사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 뭐 이 사람들은 집을 안 가요. 2-3시까지 막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가게를 내놨더니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넘기려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한 70대 먹은 할아버지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채우고 나가는 거지 누구 맘대로 가게를 내놓냐고. 그래서 뭐 사정 했더니 당신이 들어올 때 권리금 안 주고 들어갔으니까 나갈 때도 권리금 없이 나가야 된다. 철거하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그때 돈 많이 줬잖아요. 그걸 철거하는데 철거업체 불러서 50만 원 주고 뭐 탁자, 의자 뭐 있던 소품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깨끗이 이제 철거를 했으니 이제 보증금 내달라. 이제 나가겠다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서 장사를 업체 데리고 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 군데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슈퍼 하겠다고. 슈퍼는 건물이 지저분해져서 안 된다 그러고, 술집은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러고, 피자집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안 된다 그러고, 음식점은 화재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결국은 10개월 동안 70만 원 임대료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00-300만 원이니까 찾아갖고 나오게 된 거죠. 그동안 그 동네 미장원에서 그냥 신탈탈하면서 머리를 깎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가게를 열 때는 슈퍼, 미장원, 세탁소, 편의점 뭐 이런 데 가서 좀 시장 조사하고 그러고 가게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인테리어하고 들어올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쫓겨날 줄 알았대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로 했어요. 아, 내가 3,000만 원, 1년 만에 3,000만 원 말아먹었는데 만약에 저런 건물을 내가 몇십억 줘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저런 꼴을 당한 것보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나서 저가 요번에 별빛 애견이라는 애견 샵을 오픈을 했는데 진짜 시장조사 오래 했어요. 2년 해갖고 건물주 사양 파악하고 그리고 협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뭐 안정적이고 좋은 가격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물론 3,000만 원을 1년 만에 날렸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다 기록하고 나중에 비슷한 거를 할 때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상가 영업을 끝내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쇼핑몰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상거래 이쪽으로. 전자상거래하고 쇼핑몰도 해봤었으니까 그때 잘 또 와서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